땅속에 묻어버릴까요? 연주자에게는 두 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악보에 적힌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녕하세요, 아님모입니다. 제가 얼마 전 출간된 이 책을 열심히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있었는데요. 이 책의 한 챕터가 쇼팽 에튜드 오퍼스 25의 9번을 연주한 피아니스트 이그나츠 프리드만의 이야기예요. 이 책은 미국의 피아니스트 제레미 댕크가 쓴 이 레슨이 끝나지 않기를인데요. 그런데 마침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쇼팽 에튜드 음반을 새로 내면서 프리드만을 언급했죠.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콩쿠르가 연주를 규격화시키지는 않나요? 연주자가 악보 외의 것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것을 발휘하는 것을 제한하진 않나요? 콩쿠르라는 게 없던 시대, 즉 약 100년 전의 연주는 과연 어땠을까요? 프레데릭 쇼팽의 연습곡, 에튜드, 피아니스트라면 꼭 거치는 곡이고 모든 겨루기에 들어가는 곡이죠. 쇼팽이 작곡한 연습곡은 총 27곡인데요. 나중에 작곡된 3곡을 빼고 24곡 중 오퍼스 10의 12곡은 19살부터 22살 사이에 작곡해서 친구인 프란츠 리스트에게 헌정했고요. 22살부터 25살 사이에 작곡한 12곡 오퍼스 25는 리스트의 애인이었던 마리 다구 백작 부인에게 헌정했어요. 이 24곡의 연습곡들 중 가장 짧은 곡, 바로 오퍼스 25의 9번째 곡인데요. 나비라는 가상의 제목을 달고 있어요. 얼마나 짧냐면요. 1분도 안 되고요. 총 51마디입니다. 그런데 임윤찬 씨가 인터뷰에서 자신이 바로 이 곡의 왼손을 조금 다르게 쳤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100년 전에 이미 피아니스트 프리드만이 왼손을 다르게 쳤거든요. 오늘은 이 곡을 본래 전통적으로 어떻게 연주했는지 들어보고 임윤찬 씨의 새로운 연주를 들려드립니다. 어떤 점이 같고 어디가 다른지 같이 분석을 해보고요. 여러 다른 피아니스트의 연주로 다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자, 먼저 임윤찬 씨 연주를 감상할게요. 2019년 유니상 국제음악 콩쿠르 실황입니다. 당시 15살 때였죠. 이 연주만 보면 완벽하게 깨끗하고 가볍고 스타카토와 마르카토 표현이 정말 돋보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칠 때까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곡인데요. 극도로 편안하게 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지만 해석적인 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이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고 콩쿠르라는 상황 때문에 더욱 안전한 방향으로 해석해서 연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5년 후인 2024년 4월 임윤찬 씨가 새로 발표한 쇼팽 에튜드 음반에서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들려줍니다. 임윤찬 씨는 늘 개성 있는 연주를 보여줬지만 콩쿠르 우승 이후에 보다 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게 되면서 쇼팽이 악보 속에 숨겨둔 암시와 은유를 찾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연주를 들려줍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다른 점은요. 첫째, 악보와 다르게 칩니다. 8마디에서 본래는 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윤찬 씨는 왼손에 두 음을 굴려치지 않죠. 덩어리로 도, 시, 시 플랫으로 칩니다. 이 정도 템포에서 왼손을 굴려낼 시간이 없긴 한데요. 아주 빨리 굴리다 보면 또 한 덩어리로 들리기도 해요. 임윤찬 씨의 왼손 엄지에서 도, 시, 시 플랫이 들리는데요. 악보의 미 플랫과 파, 시 플랫과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을 굴리라는 악보도 사실 있지만 알프레드 꼬르토의 악보를 보면요. 두 번째 음은 또 굴리지 않아요. 어쩌면 인쇄상의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꼬르토의 악보는 원래 좀 실수가 많아요. 임윤찬 씨는 이 두 음을 굴리지 않고 되레 9마디의 첫 음을 굴리면서 그 굴림을 발판 삼아 더욱 신나는 분위기로 도약을 합니다. 그리고 25마디에서 왼손에 솔과 파, 옥타브 2개를 큰 코드 덩어리로 연주해요. 그러면서 왼손에 솔 플랫, 파, 미 플랫, 레 플랫, 도 내려오는 옥타브가 더욱 강조돼서 들리게 되죠. 리듬감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요. 둘째, 자유로운 늦춤, 루바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9마디, 10마디에서 4개의 옥타브 덩어리가 좀 세게 강하게 물어요. 그러면 또 4개의 옥타브 덩어리가 슬며시 답하는 시퀀스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33마디에서 아파쇼나토, 열정적으로 연주하라고 써 있는데요. 보통은 더 크게 연주해서 그 열정을 더 드러내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줄이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른손 옥타브를 나눠 쳐서 뜸을 들이면서 슬쩍 물러나죠. 원래는 이렇게인데 어떻게 바꿨냐면
셋째, 37마디의 레플렛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연주됐던 음인데요. 길고 크게 강조합니다. 스포르잔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소스테누토로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41마디에서 오른손이 옥타브 위로 올라갈 때 왼손이 조금 특이하게 들리는데요. 앞 짧은 꾸밈음처럼 좀 들리죠? 왼손에 새로운 레플렛을 넣어서 4마디씩 시퀀스를 또 만들어서 규칙성과 리듬감을 부여한 것으로 들립니다. 네 번째는 템포에 대한 것인데요. 쇼팽의 매뉴스크립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악보는 첫머리에 알레그로 아사이라고 해서 매우 빠르게 연주하라고 써 있는데요. 쇼팽의 직속 제자였던 카를 미쿨리의 악보에선 알레그로 비바체, 그러니까 매우 빠른 데다가 뭔가 좀 더 활기 있으면서 가볍게 연주하라고 써놨어요. 물론 프리드만도 그리고 임윤찬 씨도 알레그로 비바체로 연주했죠. 자, 그럼 이제 이그나츠 프리드만의 연주 들어보실래요? 1928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녹음이에요. 바로 이 왼손, 이렇게 프리드만도 1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쿵쿵 연주하고 9마디의 첫음을 불렸죠. 또 아파슈나토에서도 공간을 만들어서 뜸을 들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레플렛도 아주 강조하고 옥타브 위에서도 대놓고 레플렛을 만들어서 크게 연주합니다. 쇼팽이 이 곡을 작곡한 지 100년 만이네요. 특히 누구보다도 프리드만은 즐겁게 쇼팽 에튜드가 이렇게 신나는 건지 너희 몰랐지? 라고 말하는 듯 연주를 하는데요. 프리드만은 악보의 시작 부분에 이 곡은 아주 맛있는 곡이다 라고 썼어요. 정말 맛있게 연주했죠? 그는 이 연습곡의 목표가 옥타브를 가볍고 아주 편안한 손목의 움직임으로 유연하게 연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마지막까지 그냥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아요. 아주 자유롭게 또 끝에 가서는 웬 아르페지오로 끝났죠? 게다가 1920년대 녹음이라서 그런지 어쩐지 재즈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음색을 다채롭게 표현할 것을 강조한 레체티츠키에게서 배운 프리드만은 날아오르는 음색을 가진 아주 독창적인 걸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프리드만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주에 용기 있게 담아냈는데요. 그리고 프리드만의 1928년 연주 이후 100년 만에 임윤찬 씨가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셋째로 말씀드렸던 레플렛의 스포르잔도는요, 1837년에 처음 출판된 쇼팽의 매뉴스크립트에는 없던 표시예요. 본래는 그 앞의 음인 솔플렛의 스포르잔도가 있었죠. 그런데 독일의 피아니스트이며 리스트의 제자였던 에밀 폰 자우어가 이 레플렛을 좀 더 길게 약 4마디 동안 소리내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악보에 이렇게 스포르잔도라는 강조 표시가 생기게 됩니다. 알프레드 코르토가 감수한 악보에도 결국 이 스포르잔도가 레플렛의 표시가 됩니다. 이 악보는 뭐냐고요? 예전에 제가 피아니스트 세이무어 번스타인의 마스터 클래스에 갔었는데요. 학생이 이 페데렙스키 판 악보를 보고 있으니까 제발 이 판은 땅속에 좀 묻어버려라 하면서 삽으로 땅을 파는 제스처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도 페데렙스키 판을 가지고 있네요. 땅속에 묻어버릴까요? 옛날 분들은 얼마나 자유로운 상상을 했었냐면요. 이 곡이 플랫이 6개나 있는 G 플랫 메이저잖아요. 읽기도 어렵고 악보가 좀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플랫 6개를 샵 6개로 바꾼 괴짜도 있었죠. 바로 한스 폰 빌로우예요. 자, 이제 임윤찬 씨 연주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비교해서 들어볼 텐데요. 자유로운 몽상을 꿈꾼 피아니스트는 그 밖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느껴보시고요. 쇼팽 연주의 대가인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연주마저도 이제 임윤찬 씨 연주를 듣고 나서 들으니 좀 심심하고 지루하게 들리네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임윤찬 씨가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또 만약에 저 위대한 콩쿠르와 무관한 삶을 살았던 1900년대 초의 피아니스트들이 100년 후에 태어났다면 과연 어떻게 연주했을까요? 여러분도 자유롭게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 함께 하신 내용 어떠셨나요? 예술가의 용기 있는 도전, 그리고 시대성과 세대별 특징을 담아낸 예술의 면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술의 시대성에 대해 생각해볼 만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있는 책의 구절로 마무리할게요. 연주자에게는 2가지 과제가 있다. 하나는 악보에 적힌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악보에 적히지 않은 모든 것을 찾는 것이다. 채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안인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윤찬 씨의 2024년 연주예요. 이그나츠 프리드만이에요. 이그나시 얀 페데롭스키예요. 요제프 호프만이에요. 알프레드 꼬르토예요. 클라우디오 아라우예요.
조르주 치프라예요. 샹송 프랑소아예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예요. 마우리치오 폴린이에요. 스타니슬라프 분인이에요.
아닐 트리포노프예요.